안녕하세요. 이번 식품, 농심 기업 발표에 맡게 된 19기 정현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원으로는 21기 진지언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그 밖에도 20기 김수현님 그리고 21기 유채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25년도 기준 목표 주가 50만 800원으로 상승률은 29.9%로 투자 의견 파일을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발표 순서는 이제 기업 분석부터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까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포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심의 기업 개요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심의 사업 부분은 크게 라면, 스낵, 기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 음식료 제조 및 판매 기업이지만 매출액의 71%가 라면에서 발생하는 라면이 중점이 되는 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익히들 알고 계시는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와 같은 대표 제품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신제품으로는 신라면 투움바와 그리고 메론킥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라면의 매운맛을 크림 파스타로 재해석한 신라면 툼바는 최근 이 매운 볶음면 트렌드를 정조준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이 국내에서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달성하면서 흥행 중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농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농심은 소맥분, 파뮤, 포장재 등의 주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외 생산기지를 통해 라면, 스낵, 음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기지는 7개, 해외 생산기지는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수출 매출 비중이 높은 북미와 중국의 경우에는 현지 생산시설을 통해서 생산해서 그리고 현지 법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판매 비중의 경우에는 국내가 72%, 해외가 28%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심의 그럼 최근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심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는 내수 매출 비중이 72%로 높은데 작년 한 해 동안 내수 경기 침체로 국내 매출이 감소했고 중국과 미국 법인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높았던 미국의 경우에는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K푸드 주목과 더불어서 높은 폭으로 성장을 했었지만 기존 이 대표 제품인 신라면이나 이 짜파게티 제품군에 대한 인기가 정체되면서 실적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심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사업상의 부진한 모습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심의 주가 또한 부진한 상황입니다. 대표 제품이었던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이 해외 매출에서 해외 진출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일회성 인기, 피크아웃 우려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7년간 히스토리컬 PER의 경우 평균 17.3배, 그리고 최저 PER의 경우 11.1배로 코로나19 때 이 정도의 저점이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PER은 13배 수준으로 평균보다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앞으로 농심이 이 펀더멘털이 개선될 여력이 있다면 현재의 주가, 현재의 PER에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팀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확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심은 해외 진출하는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해외 진출을 집중적으로 전략 타겟하고 있는 지역은 미주와 유럽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라면 소비량이 51억 개로 글로벌 6위에 해당하는 국가이지만 3억 명 되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인당 소비량이 15개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장 매력도가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K-팝, 콘텐츠 등 미주 지역에서 한류 확산으로 수요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익히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 K푸드가 주목받는 것과 달리 농심은 업계 최초로 2017년 미국 월마트의 전 점포에 입점하고 코스트코 그리고 크로커 등 미국 전역의 온 오프라인 구매처를 확보한 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유통망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온 결과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미국 직선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잘 팔리던 이 신라면과 이 신라면 블랙이 앞으로도 더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시장에 진입한 지도 오래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정체된 실적이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 정체된 인기와 수요를 극복하려고 제품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3월 말에 국내 흥행 중인 신라면 국내 톤화를 미국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출시 이후에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6월부터 이 월마트의 본격적인 유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오랜 업력으로 기존에 갖춰진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라면 톤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톤바의 경우에는 이 매운 볶음면이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인 이 신라면이나 이 짜파게티와는 맛과 특성이 달라서 충돌하는 우려가 적습니다. 따라서 기존 브랜드 제품은 앞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방을 맡고 신제품이 앞으로 미주 지역에서 저희는 신규 성장 드라이버로서 업사이드를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23년 기준 2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2%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로 수출하는 라면 수출국은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원래 5, 6위 정도 됐었는데 최근 한류 확산으로 인해서 3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농심은 이 전체 매출액에서 유럽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적지만 작년 한 해 9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25%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이런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3월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고 핵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등 주요 브랜드 판매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매출 반영은 2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주 지역과 더불어서 동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드라이버가 될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미국과 이제 유럽을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일본 그리고 호주와 같은 다양한 국가를 통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해서 생산 기반을 확보한 상태이고 미국 제2 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상 수출 전용 공장은 26년도 하반기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지 생산화로 해외 수출 불확실성 적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K푸드는 한미 FTA로 미국 수출을 할 때 관세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4월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부평관세 10% 그리고 15% 90일간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 관세는 해당 국가의 미국과 기존 관세 발표된 관세율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본, 대만, 중국과 같이 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K푸드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농심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분명히 우위가 있을 거라고 보았고 사업 불확실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기지가 모두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때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마진 스프레드입니다. 25년 3월 내수 제품 중 신라면, 짜파게티와 같은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을 7.2%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3년도에 해당 품목들이 원래 정부의 제지로 인해서 인하를 하게 됐는데 다시 되돌리게 되었고 이번 인상 때 다른 브랜드들도 같이 품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내수 부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국내 ASP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과 해외 국가의 경우 이 국내 대비 ASP 수준이 굉장히 두세 배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해외 판매량, 해외 진출로 인해서 해외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동사의 전체 ASP는 점점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주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맛을 본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작년까지 77%까지 3년 동안 증가를 하면서 ASP가 개선됐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를 하면서 증시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국내 매출 비중이 72%로 OPM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외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OPM과 ASP가 좀 더 타사 대비 극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은 25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타나려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밸류에이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국내와 해외 부문을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동사 사업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수출액은 실제 규모와 괴리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정확한 추정을 위해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매출 추정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면과 스낵, 기타 세 가지 산업 부문을 나눠서 추정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라면과 스낵은 PQ를 이용해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사업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제품의 가격은 전체 가격은 대변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을 해서 전체 매출액은 Q로 나누어주는 역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사업 특성상 생산된 제품은 이제 매출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Q는 국내 사업소의 실제 생산량으로 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다른 추정 논리를 세워주었습니다. 먼저 국내 부문 중 라면의 P 추정입니다. 이번 동사가 올해 3월 달에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제 그 항목에 라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 주었고요. 이제 그리고 동사의 사업 보고서 사항을 분석해 봤을 때 가격 변동에 따른 결과는 당 분기가 아닌 그 다음 분기부터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사의 가격 인상 역시 25년도 3분기 때부터 인식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동사 제품의 가격들은 23년도 2분기 이전의 가격과 거의 동일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함께 고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제품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 판가 인상률이 7.2%를 할인 적용하여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라면의 Q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26년도에 완공이 되는 녹산공장에 대한 캐파 증설을 함께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저는 26년도 4분기 때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시작될 거를 고려하고 추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가동 초기에는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49.5%라는 낮은 가동률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낵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선 논리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라면과 스낵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국내 사업소에서 음료나 아니면 기타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업소는 모두 라면을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면 기타 제품에 대한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반영해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부문입니다. 해외 부문은 이제 사업소별로 매출액을 산정해 주었고요. 이제 그리고 해외 사업소는 중국에게 북미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이용해 주었습니다. 먼저 해외 부문 중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소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각 사업소별 매출액은 중국 사업소 전체의 생산 금액 중 해당 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해서 산출해 주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심양동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라면과 스낵을 함께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고 이제 여기서 P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논리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양동심의 Q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 내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서 추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통업체와의 협업이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 것을 감안하여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스크 포인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가동률은 26년도 4분기까지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이전의 가동률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해농심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계농심입니다. 이제 여기는 라면용 스프와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라면의 매출의 규모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각각 PQ를 추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변농심입니다. 이제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백상수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번 판가 인상분에 백상수가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따로 가격 변동은 없다고 가정해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북미인데 북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를 함께 묶어가지고 매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은 이제 국내나 다른 중국 시장과는 다르게 이제 한국 라면 제품은 좀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절기와 하절기를 각각 나누어서 매출 추정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네, 이어서 비용 추정입니다. 먼저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매입액을 위주로 추정을 진행해 주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 파묘 가격 그리고 소매품 가격 그리고 나프타 가격까지 같이 포함을 해주었고 그리고 USD 달러 환율의 증감률도 함께 고려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들은 한번 자료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ER 밸류에이션입니다. 저희 조는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히스토리컬 PER을 선택해 줬는데 이제 그 이유는 경쟁사와 동사 사이에는 이제 사업 분목상에 조금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서 각각 체감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표성을 뭔가 비교 집단을 설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사는 사업을 오랫동안 연계하면서 영역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히스토리컬 PR 방식을 선택해 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선택한 히스토리컬 PR 연도는 21년도부터 23년도였고 이제 이거를 평균치를 구해서 타겟 PR 17.5배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25년과 26년 각 50만 800원 그리고 53만 6,100원으로 선정하였고 그래서 상승 영역은 각각 29.9%, 39.1%로 투자 의견 바이 의견을 제시합니다.